그러면은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할 국민의힘 그럼요. 쪽 그럼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제 8강에서 4강으로 압축돼 가지고 지금 서울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을 하고 또 4강 간에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데 이제 한 네. 2주 정도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코앞에 닥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각 캠프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뭐 사태로 인해서 과거 같으면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청중을 모아서 대중연설 뭐 직접 대면해서 연설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지역 순회 방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TV 토론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서 이 4강에서는 지금 월수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TV 토론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월수 그리고 금요일은 서울에서 월수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됐는데 토론 좀 보시면은 누가 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저는 토론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죠. 한 가지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이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아직도 말 그대로 보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흥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흥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민주당만 하더라도요. 어디 가서 유세를 토론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누가 얼마 얻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뭐 참여를 하게 하기도 하고 예. 뭐 또 이렇게 변화의 추세도 보고 어떤 후보가 더 잘하는지 이런 걸 평가를 그 시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그렇죠.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그게 금방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아니 어떻게 해서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아니 가수를 뽑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다는데 요새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예. 미스 트롯 뽑을 때도 예. 그때 떨어지고 누가 올라가고 이런 것 예. 때문에 흥미를 끄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골프를 쳐도 18호를 따라다니면서 이게 중계를 하는데 지금 누가 몇 점 얻었다라는 거 예. 중계를 하는 판인데 어떻게 이런 깜깜이 누가 뭘 어떻게 됐는지 깜깜이 이런 거 경선을 하느냐고요. 토론회를 하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이 미스터 트롯 하는 것도 그런 정도도 수준도 안 되느냐 이게 도대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데 내놓고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우물우물하고 무슨 뭐 여론조사나 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 근본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8강까지는 뭐 서로 말꼬리 잡기도 하고 뭐 서로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4강쯤 되면 말입니다. 4강쯤 되면은 저는 4강에서 직접 뽑는 것도 한 번 더 거쳤으면 좋을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꼭 11월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 꽤 많이 남았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뭐 한 달 정도 가지고는 짧죠. 그냥 맨날 하는 얘기는 무슨 장모 얘기 무슨 점 얘기, 주술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게 끝이 나니? 예? 또 뭐 재미로는 얘기지만 뭐 수선 뭐로 만드느냐? 아니 이게 우리나라 5년의 나라를 맡게 될 대통령 후보들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이 수준이 됐으니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이게 어떤 이 구도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토론 자체가 예?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뭐 그리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가 시간 됐습니다. 뭐 그만하시죠. 뭐 아니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게 공중파에서 안 되면 요새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그걸 왜 못하는 거냐? 예? 그런 생각을 유튜브에서 토론하면요 언론이 보도합니다. 네. 예. 하여간 그런 면에 있어서 형식에 있어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좀 미흡하다. 이게 참 집권을 하려고는 당으로서의 이게 경선 토론회로서는 참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아니 그 짧은 시간 5분 안에 무슨 뭐 2분 안에 3분 안에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좀 촘촘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이면 경제정책, 외교정책이면 외교정책.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토론의 형식 가지고는.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또 이게 너무 이게 이제 뭐 네가티브.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용 면에서도. 검증이다 그러는데 저는 검증하고 네가티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라는 거는 최소한도 객관적인 그런 그 증거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검증이지. 네, 팩트를 기초로 해야죠. 그렇죠. 무슨 소문 가지고. 네, 카드라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지금 검증한다고 지금 많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검찰에서 소환 한 번 안 했어요. 네. 소환 한 번 안 했어요. 네. 기소는 그만두고 소환 한 번 안 했어요. 최소한도 소환해서 수사받고 기소 정도를 한 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검증을 하자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홍준표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따지고 지금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때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요. 제가 어떻든지 간에 예. 있었는데 그때 관여를 했죠. 예. 그때 홍준표 후보가 성완종 뇌물 사건에 걸려서 네, 1심에서 유죄, 네. 또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의 계류 중에서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당헌 당규에 가지고서 당원권 정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 후보는 실체가 없어요. 말만 있지. 아무것도 뭐 드러난 게 없죠. 그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근데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만들지 홍준표 않습니까?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면 홍준표 후보는 4년 전, 5년 전에 후보 안 됐어야 돼요. 자기는 기소된 사람이었어 이미. 대법원을 판결을 남겨뒀긴 했지만 기소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홍준표 후보야말로 그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그런데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차출됐다, 당에서. 임명진 위원장이 와서 자기에게 간곡하게 얘기해서 자기 당을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는 할 수 없이 수락했다. 당을 다 망하는 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차출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홍준표 후보 보고 나와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만나서 건 적도 없고 사실은 그분이 나한테 이거 당원권 정지한 그때는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후보 못 나오잖아요. 네. 나올 수 있도록 좀 뭐 당원권 정지 좀 풀어달라. 내가 그래서 심사숙고 그때 풀어줬어요. 그 요청해서 풀어줘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평양 감사도 자격이 싫으면 안 한다는데 무슨 무언 일로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후보는 딴 사람이 있었어요. 홍준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당에서 생각했던 후보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뭐 황교안 그 총리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분을 우리 영입을 못해서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너무 한두 번은 모르지만 너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는 좀 모양새가 안 좋고 자기 처지를 과거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뭐 그동안 엑스파일이다 무슨 줄리 사건이다 또 뭐 고발 사주다 쭉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웠지만 그중에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윤석열 씨 부인 장모 결혼하기 전에 사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결혼 전 사건이죠. 남이지. 더군다나 뭐 부인도 남이었고 그때는. 네. 아니 장모야 더군다나 남이고. 아니 그때 일을 지금 윤석열 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요즘 자기 자식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 전에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그걸 뭐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책임을 집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얘기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들었어도.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도덕성 면에서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피장파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뭐 지금 뭐 경선에서 이겨야 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후보가 되면 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발 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이 잘못된 걸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는 거냐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예. 이걸 토론에서도 해줬으면 그런 것들이 좀 추가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네거티브 예.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뚝 떨어지고 네. 그것이 후보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혐오증 가이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점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보니까 BBK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BK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뭐 저는 그때 이제 당의 검증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본선에 가서 있잖아요. BBK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는 BBK 저게 무슨 뭐 치킨 이름인가 뭔가 그때는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지금 만약 후보가 되면은 있잖아요 본선에 가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저런 얘기 좀 그만하자 뭐 그 무슨 말 줄 얘기 무슨 뭐 저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말해요. 이럴 거예요. 예선에서 어떻게 보면 예비 예. 경선에서 다 걸러져 가지고 예. 본선에 가서는 얘기할 게 없을 들으려고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들으려고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제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굉장히 그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체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일 상처를 입은 게 부동산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자기들도 인정한 건 유일한 거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완전히 불을 지른 거예요. 예. 불난 집에 기름 확 부어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토론을 몇 차례 하면서 상당히 이 토론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런 그렇더라고요, 여유도 보니까. 많이 생겼고 예. 어떻게 보면 여의도 문법이랄까 그런 정치 언어 정치인 다 됐어요. 예, 그런 짧은 시간 면에서 안에. 상당히 적응을 해 가는데 또 가끔 가다가 뭐 구설이랄까 또 뭐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말 실수랄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가끔 튀어나오면서 다소 조금 뭐 비난이랄까 또 여론의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뭐 전두환 씨가 그런 정치 단아 보고 5.18 일으키고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 누가 그거를 찬성을 하겠습니까? 다만 윤석열 후보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누구든 간에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제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재적소 능력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와중에 뭐 정치는 그런 대로 좀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대통령 구설이 후보니까. 돼가지고 예. 지금 뭐 민주당이나 저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살판 났어요. 친여 언론들은 이제 뭐 망언이다 또 뭐 이렇게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고 있고 그러는데 이쪽도 또 경선을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또 호재. 공격을 많이 하네요. 예, 뭐 예, 정치 예. 철학이 빈곤하니 뭐 예. 부끄럽다 뭐 어쩌고 해서 하면서 헌법 정신을 망각한 거다 막 이래서 왔네요. 헌법 정신까지. 그거 우리 사석에서 우리 듣는 얘기기도 하고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전두환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뭐 고생을 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저는 이따금 전 대통령 때 그래도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 내가 알아 당신이 뭐 경제는 책임져 뭐 이랬다고 당신 경제 대통령이면 그건 참 잘한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선 판에 대통령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꼬투리를 잡히는 거죠. 꼬투리 저건 잡히죠. 정치 기술이죠. 예. 정치 기술. 서투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참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솔직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윤석열 후보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가 있어. 제일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 예, 캠프에. 그렇죠. 그러고 무슨 뭐 이것저것 무슨 뭐 자리도 많이 만들었더만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기 뭐 캠프에 뭐 발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게 나타나는 이게 상황을 보면 누구 하나 제대로 보좌하는 사람이 보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책임지고 이렇게 네. 캠프 전체를 잘 통과해가는 네. 그런 어떤 사람이 데는 후보에게 쓴소리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후보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캠프라는 게. 그럼요. 좌장이 있어. 좌장이 있어가지고 딱 컨트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도 사실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캠프인데요. 저 윤석열 캠프는 저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느낌이에요, 뭐. 우리는 뭐 내용은 모르지만, 느낌으로. 그 캠프 안에서 그러는, 그게 그런 조직이 작동이 되면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무슨 추측이 되느냐? 가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이제 뭐 다 대통령 다 됐으니까, 아부하고 내가 그래서 뭐 눈도장이나 찍고 뭐 내가 나중에 윤석열 뭐 후보 된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갈까. 이런 군침이나 흘리고 그래서 눈도장이나 찍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존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들로 혹시 이 캠프에 이런 사람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상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이런 거를 떨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누군가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대선 후보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대통령 후보들이 쭉 했고 대통령도 돼 왔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했던 분은 가장 적합한 분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과연 시대 정신에 누가 제일 부합하느냐. 4명에 지금 4강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분은 이미 한 번씩 대선에 출마해서 이번에 재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두 분은 이번에 새롭게 네. 출마를 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원희룡 후보도 출마 한번 했었죠. 아니 대선에는 안 했죠. 대선 출마했었어요. 후보 경선에 나왔었어요. 대선까지는 안 갔지만은 후보 경선에는 한 번은 한나라당 때 3등했어요. 홍준표까지 가서 네 사람 중에 그때 그랬습니까? 홍준표 하도 오래돼갖고. 그러셨죠. 그때 이명박 1등하고 박근혜 2등하고 맞다. 원희룡이 원희룡. 3등하고 예, 홍준표 4등했어요. 예, 그러네요. 맞아요. 생선 사람은 지금 저 지금 윤석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원희룡. 근데 이제 본선까지 나간 사람은 유승민하고 지금 예. 홍준표하고 이제 두 사람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선 현재 지금 네 사람 가운데 시대 정신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지금 보질 못해요. 사실은. 말하자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 자잘한 거에 매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수소가 뭐냐든지 뭐 유승민 후보의 질문한 거 전문가답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그거는 부처의 국장 정도가 알아야 될 일, 잘하면 장관 정도만 알아야 될 일, 그 대통령까지 알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토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더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 방향, 철학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현재로는 큰 지금 국가의 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법치가 무너졌어요. 상식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가요. 이거를 나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건 그거예요. 그걸 물론 바로 뭐 세우는 거. 바로 세우는 거. 사실 그게 바로 세워져야 무슨 경제도 세워지고 뭣도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법치가 제대로 세워지지를 않고 상식이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이 부동산 문제도 그런 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건 지금 시장 경제를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시장에게 웬만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야죠. 네? 시장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게 맡겨야 되는 거, 기업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뭐 이 문재인 정부가 사사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사사건건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28번 뭐 30번 가까이 주택시장 그 부동산 문제도 지금 주택 문제도 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생기는 문제네. 법치가 상식이 또 상식에 맞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게 부동산 문제도 상식에 맞지 않아 생기는 일이에요. 아니 사지도 못하게 비싸서 취득세가 비싸서 사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해 응? 보유세가 많아서 가지고 있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양도세가 많아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지금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 또 뭐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상당한 부분 맡겨야 되거든요. 예, 억지로 하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몇 명 데리고 일하는 데나 똑같이 얼마를 줘라 52시간 해라 이게 상식에 맞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식과 이게 법치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이게 사실은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사람의 토론을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2주 지나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선출이 될 테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와의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어떤 뭐 전략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는 크게 이런 선거 전략을 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후보가 정해지면 당과 후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선거 대책 본부도 꾸리고 전략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선전에 돌입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쨌든 정권 개최를 이루려면은 이겨야 하니까 이기려면은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해야 할 거라든가 조금 예, 저는 마지막으로 가지, 조언을 예, 좀 예, 해주시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나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거로 보는데 4.15 총선 때 보면은요 당이 슬로건도 하나만 안 만들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예. 예? 정책이 비어 있어요. 정책란에 당의 정책이 슬로건 하나 없었어요. 저기 그 상황실 없었어요. 상황실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당이에요. 당. 아이 엊그저께 이게 지금 국감하는 거 안 봤습니까? 다들 뭐 한 방이 있을 거고 철저히 준비해 와서 이재명 꼼짝 못할 거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빈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전략이 있는 당이라면 경선을 이렇게 합니까? 예. 당 때문에 굉장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4.15 총선이 왜 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돈뿌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졌지만 그거에도 대처를 할 만한 그런 그 정책적인 말하자면 그 전략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당에 뭐가 있어야 되는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책이. 예. 황교안 그때 대표가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니, 구의원 선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전국적인 총선을 지휘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있잖아요. 뭐 젊어서 좋고 다 좋은 점도 있지만 한 번도 선거를 말하자면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 이런 거를 대선 같은 거를 당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이게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 참 걱정이에요. 그때 사무총장도 우리 4.15 총선 때도 사무총장까지도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당에서 그런 상황에서 4.15 총선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당 문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 문제도 이건 상당한 이게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권이 후보에게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사람이 당을 추스리는 일까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제 이게 큰 과제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요.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힘만으로는 절대로 대선 못 이겨요.
안철수도 있죠. 예. 예? 또 뭐 국민혁명당도 있죠. 우리 공화당도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느냐는 게 이번 대선의 선거의 승리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3% 5% 그러잖아요. 5% 이게 어디로 가느냐는 것 중에 이거 가져오지 않으면은요 국민의힘이 선거 못 이겨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요 안철수가 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끼를 쥐고 있죠. 끼를 어떻게 쥐고 있어요. 보면. 예. 5% 차이를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박빙 1, 2%로 그런데 이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옛날 비대위원장 이런 초롱하지, 야유하지, 응? 이런 말하자면 모습을 가지고 안철수의 마음을 얻어서 같이 연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사람, 나는 국민의 당 후보가 됐으니까 난 대선은 뭐 따놓은 당사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사람이. 그래야 이긴다. 하나는 당을 추스리는 일. 어차피 당 가지고는 거죠, 선거라는 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안철수와 뭐 우리 공화당과 뭐 국민혁명당과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할 거냐라는 이 과제, 이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라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대선 캠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윤석열 후보도 정치에 입문한 지가 이제 뭐 8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을 모르죠. 당을 선거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점에 지금 더군다나 경선이 이렇게 계속 되니까 입문하자마자 이제 경선이 계속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지금 신경을 쓸 여력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밖으로 나타난 걸 보면 그거는 그만두고 현재 당면은 그런 그 경선 과정 속에서 토론회 이런 것조차도 메시지 관리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임명진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야 이 대선 전국에서의 움직임이랄까 또 앞으로 방향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등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후보, 대선 후보 모두가 임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에 좀 귀를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